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그 어항 세팅 출장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수초항으로 꾸며드리고 또 부피를 같이 가져가가지고 물맛댐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사실 물맛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항물 반, 그 다음에 여과기 하나를 들고 갑니다. 제 어항에는 여과기가 2개씩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이 잡혀있는 그 여과기를 들고 가서 같이 연결해 드려요. 그러면 물 반 이렇게 하면 제가 환수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밖에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적응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부피 관리는 탱크 어항이 편합니다. 확실히 탱크 어항이 편한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확실히 탱크 어항이 밋밋해요. 재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부피를 키우는데 레이아웃도 멋있게 하고 싶고 좀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팁, 바닥재를 깔고 여러분 어항을 좀 이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물론 저는 이제 탱크항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번식을 많이 하고 번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탱크항을 좋아하고 그 청소도 좀 용이하죠. 그래서 탱크항을 하고 있는데 그게 편하긴 하지만 또 바닥재 있는 어항도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선은 바닥재 어항은 바닥재를 까시는 거잖아요. 밑에 톤 흑사를 까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약돌이나 그 페인트 칠해져 있는 핑크색 돌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얀 조약돌 같은 경우는 겉면이 미끈미끈하죠. 그닥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흑사, 무난하게 흑사를 까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밑에는 저면 여과기를 꼭 까세요. 그러면 저면 여과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데일 저면 여과기를 쓰시는데 저면 여과기를 쓰시는 이유가 이 바닥재 전부가 여러분에게 그 스펀지 여과기로 치면 스펀지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서식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저면 여과기를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흑사를 깔고 여러분 탱크항이 아닌 그 여과기의 단점이 뭐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 번씩 뒤집어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수이사쿠 여과기 같은 수이사쿠 사이펀 같은 거 잘 나와 있죠. 중간중간 이렇게 꽂으면 똥이랑 물이 빨려 올라오고 바닥재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도움이 되는 거. 여기에다가 수초를 많이 심으세요. 뿌리가 잘 나는 수초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심으시면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여과 역할도 굉장히 출중하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수초 꾸미는 거에 꽂혀 있어요. 수초를 많이 사서 제가 제 어항에 수초를 배양하고 있어요. 제가 번식해서 수초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수초 농장에서 오면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나중에 어항 세팅하실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연결해 드리려고 제 어항에서 이렇게 잘 배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수초를 심으셔서 하시면 어항도 이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전경 수초 꾸미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자반에서 30큐브 정도 어항을 많이 쓰시잖아요. 30큐브에서 자반 정도 450. 이 정도면 그냥 주무경 수초로만 꾸미셔도 굉장히 레이아웃한데 예쁘게 될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경 수초 막 예쁘게 꾸며서 내 어항을 굉장히 멋있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구피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경수초가 사실은 잘 맞진 않습니다. 뿌리도 약할 뿐더러 뒤집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무경 수초들 이런 거를 넉넉히 심으셔서 뿌리를 박으면 그 뿌리가 질산염도 먹고 제거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먹이 같은 경우는 파우더형 먹이보다는 이렇게 싱킹 카니발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료고 여러분들 추천 많이 하는 사료예요. 이런, 자, 보시면 싱킹 카니발 이런 거를 한두 개 주세요. 이게 지방질도 꽤 있기 때문에 물에서 막 이렇게 부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항, 바닥재에 있는 어항 하실 땐 이런 사료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지 말아야 될 사료, 분진이 많이 날리는 사료 같은 경우는 바닥재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료를 주셔도 영양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박테리아도 좀 넉넉히 넣어서 충분히 그 바닥재 안에 박테리아가 서식할수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청소, 안시는 어떡하나요? 안시는 탱크항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먹이 찌꺼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지만 수초항에는 수초를 뒤집어 놓거나 똥을 워낙 많이 싸잖아요. 안시가 먹으면서 똥을 싸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초항을 꾸미시거나 바닥재에 있는 어항을 하실 때는 그 청소용으로는 새우를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는 30-40마리 정도 넣으시면 금방 번식을 하고 또 되니까. 근데 이게 새우가 짭짤해요, 사실은. 새우가 번식 후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엄청 잘해요. 그러면 새우 이게 개인 장터 같은 데서도 새우는 잘 팔리잖아요. 수입 새우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죽어요. 그러니까 번식한 새우들을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게 또 먹이값 정도는 쏠쏠하게 뽑아주지 않아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즘 저도 이제 출장 나갈 때 그렇게 꾸며드려요. 바닥재 좀 높이 깔아요. 아주 높이. 최소 한 10cm 정도는 깔아드리는 것 같아요. 바닥에 밑에 흑사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맥반석이나 이런 걸 깔아드리고 그 위에다 수위를 좀 넉넉히 부어가지고 수초가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수초가 뿌리를 잡으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바닥에는 저면 여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면 여과들, 그러니까 큰 어항 같은 경우는 자반 이상 되는 어항 같은 경우는 상면 여과들이 도움을 주죠. 여과력도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드리는데 전면 여과판도 좋다. 전면 여과들이 깔끔하게 해서 전면 여과들이 스펀지 여과들 하나 세팅을 해서 어항 세팅하는 거 나가서 해드리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를 출장을 보시면 제가 오전 중에 나가서 세팅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싶으신 분은 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재를 좀 두껍게 깔아라. 두껍게 깔고, 그러니까 저면 여과판을 먼저 놓고요. 바닥재를 두껍게 깔고 이게 충분히 그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과력을 늘려주시고 거기에 또 수초들을 많이 심어서 넉넉히 심어서 또 수초 자라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수초 뿌리들이 또 여과기, 하나의 여과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다. 단 이제 너무 먹이를 많이 주시면 이게 먹이나 그 등을 오래 켜주시면 이끼가 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처음에 뿌리 잡힐 일주일 동안만 그 빛을 방향을 좀 늘려서 오래 켜주시고, 나머지는 뭐 6시간 정도는 충분합니다. 6시간 정도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꾸미는 어항은 어떻게 꾸미는 게 좋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맨 밑에 저면 여과판을 깔고 그 위에 흑사를 덮고, 수초를 좀 이쁘게 키우실 분들은 그 위에 또 소일을 덮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흑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확실히 소일이 영양분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꼼꼼히 수초를 넉넉히 심어 놓으면 레이아웃도 이쁘고 또 박테리아 서식처도 좋고 높이 키우시는데 환경이 좋고, 그리고 꼭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체리새우 같은 거 좀 쉽잖아요. 체리새우가 쉽잖아요. 체리새우 같은 거 30마리에서 한 50마리 정도 넉넉히 넣어두시면 충분히 자연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환수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어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박 사장이 나가서 요즘에 좀 저렴하게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원수족과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10월, 11월 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피는 1+1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주는 또 여담을 하자면 저희 샤론이가 합창대회를 나가요. 4살짜리 꼬맹이인데 교회에서 합창대회를 나가요. 안양시 합창대회를 나가면서 다른 교회들이랑 하는가 보고요. 그 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5살짜리가 나갔는데 워낙 저를 닮아서 관종이에요. 워낙 이렇게 나가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해요.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합창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요일날 나가는 거. 또 그 합창대회를 잘 나가라고 더더더 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샤론이가 이렇게 여기 따락지가 났는데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거였어요. 인체 찾아보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 가라고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병원 가니까 너무 어린애고 이거는 그냥 냅두면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뭔가 아픈다고 해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애 전신마취해서 겨우 따락지 속에 나는 따락지 하나 때문에 너무 요즘에 기쁘더라고요. 그 수술 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퍼드리고 있어요. 사실 보시면 저렴한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줘요? 왜 이렇게 잘 퍼줘요? 제가 너무 기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합창대회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저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바이올린 콩쿠르가 있잖아요. 콩쿠르를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저희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배웠는데 콩쿠르를 나갔는데 다 같이 배운 사람 다 나갔지. 근데 보통 콩쿠르는 반 이상 이렇게 뭐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 혼자 나가고 저희 부모님은 또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일요일이었다 보니까 저 혼자 간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이 챙겨주시겠지 하고. 근데 선생님이 워낙 바쁘시더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는다고 저를 혼자 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던 분들은 그 교회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김밥 싸서 먹고 하는데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대회가.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울었어. 멋진 정장을 입고 나비넥타이에서 울면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뭐 울면서 화장실 가서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서 울었어. 그래서 예를 들면 1분짜리 이렇게 경영곡을 40초에 보냈어요. 엄청 스피디하게 울면서 바이올린 치면서 했어요. 묵상도 하지 못했고 함성도 받지 못했고 창피했던 일이 생각나요. 슬펐어요. 그 뒤로 절대 바이올린을 손에 들지 않았어요. 그 비싼 바이올린을 엄마가 사줬는데 1년을 넘게 배웠는데 그 뒤로 끊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창대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나는 밥을 안 챙겨주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밥을 못 먹으면 슬퍼요.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샤론이 합창대회 잘 받으라고 기원하는 겸해서 저는 못 가죠. 토요일날 오픈을 해야 되니까 못 가지만 잘하는 은혜 잘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드리면 또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샤론이가 그 대회에 합창 나와서 걔는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5살짜리 언니 오빠들이 거의 다 하고 샤론이도 잘하지만 그 4살 치고는 엄청 잘하지만 제가 뭐 독창하는 건 아니지만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면 열심히 퍼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요즘에 잘 퍼드리고 있다. 오시는 분들은 대박. 와, 박 사장 이렇게 잘 챙겨줘? 할 정도로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오프라인에서 정원수족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오늘은 도끼 어항 이렇게 세팅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세팅하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아, 근데 누가 오셔야지 세팅을 해드리는데 세팅이 좀 자리가 없어요.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대략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세팅을 해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조만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시고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독감 주사 꼭 맞으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좋은 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